안녕하세요.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철 목사입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 정책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는 저희가 출범식 때 이야기했던 5개 분야에 대해서 정책위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태문명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정배 교수님을 모시고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면서 어떤 정책적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님은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생태신학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태학의 문제와 생태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주제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1986년도에 외국에서 공부를 마칠 무렵 마침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JPIC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한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호소를 담은 책자가 아주 작은 책으로 나왔는데 제목이 Die Zeit drängt,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분배 문제가 불균형하고 핵무기가 과다 보유되어 있고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이 기독교의 위기를 오히려 초래한다고 보았고, 이 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독교의 구원도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JPIC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면 승부할 것을 요청한 그러한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1990년도에 열렸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것은 이 JPIC 주제가 제일 화급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성장 탓에 분배 문제가 제일 불균형해졌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핵무기의 위협이 과다해졌고, 그리고 역시 또 빠른 성장, 이런 반대급부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한국교회는 이 대회가 무슨 것인지도 모른 채 정말 무의미하게 넘겼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86년도에 제가 귀국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JPIC의 주제를 한국 교회에게 설명하고 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에는 이 생태 위기의 문제도 신앙의 관점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에서 첫 번째 정책 지향으로 내놓은 생태 문명 역시도 신학적인 의미와 또한 의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 문명 정책위원으로서 이 생태 문명의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코로나19 이야기를 모두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위기는 기후 붕괴 현실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이고 하나는 기후 붕괴의 문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19가 결국은 이제 불평등과 기후 환경의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자신의 서식지를 잃어버린 하나의 생명체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숙주 삼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증식하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이아의 보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행했던 업보를 돌려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도 좋을 만큼 생태계 위기는 이 환경 문제와, 코로나19의 문제는 환경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기독교인들은 이게 악마적인 것이다, 이거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깊이 사유를 하지 않고 불편하다,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생계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머물고 있었고, 또 코로나 위기 와중에서도 예배를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이걸 사유하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의 징조로서 인류 문명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문명의 교종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4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리고 애도하고 아파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코로나 이후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코로나 이후는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어떤 새로운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방도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맞이해야지, 여전히 불평등이 지속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 이후를 맞이한다면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고 무가치하고 값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문명의 교종자로서 다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언 명령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생태 문명을 이제부터 말하려고 한다면 이제 자연을 자연답게 돌려주고, 이 자연이 더 이상 한계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연은 무궁한 자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무궁한 자원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때에는 이제 인간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공멸의 길로,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일으켜서 자신의 멸종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멸종조차도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정언 명령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경고 삼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에 또 반복이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IPCC라고 하는 정부 간 기후 협약 기구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가장 보수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곳입니다. 이 단체에서조차 이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올리면 인류는 2050년에 생존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1.2도라고 하는 온도 상승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0.3도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0.3도에 인류의 문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글라스고우에서 탄소 제로 사회를 선포하기도 했고, 석탄 문명의 종언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50년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생겨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가 자연과 공존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우리 한국의 입장을 알려준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런지, 대기업들의 반발은 어떻게 될런지,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런지, 산적한 정치적인 현안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방향만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리고 인간과 모든 동물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 생태 문명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학문에 에코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에코, 경제 앞에도 에코라는 말이 붙고, 정치 앞에서도 에코라는 말이 붙고, 그리고 심지어 신학 앞에서도 에코, 철학도 에코, 모든 에코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선되는 것이 결국은 인류 미래의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물론 5번에 걸쳐서 인류 대멸종이 있어 왔지만, 이번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야기시킨 그 환경 파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의 시기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이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주의 폭발과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에 그랬지만, 이제는 인류가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멸종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고치지 못하면, 뭐 불교에서는 불성을 가졌다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러고, 별별 의미 부여를 다 했던 인간 호모사피언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무의미했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 반드시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